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고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유니티 쉐이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아시피 유니티 쉐이더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 서피스 쉐이더. 일단 저희는 이 서피스 쉐이더를 먼저 알아보게 될 텐데요. 유니티는 이제 멀티 플랫폼 엔진이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쉐이더를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CG 쉐이더라든가 HLSL이라든가 뭐 GLSL이라든가 다양한 쉐이더들을 지원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최근 뭐 URP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HLSL하고 동급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모바일이나 이런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던 것 같은 서피스 쉐이더라는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해왔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코딩 하는 것 자체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이죠. 많은 코딩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유니티 서피스 쉐이더라고 여러분이 구글링을 하시게 되면 유니티 매뉴얼 서피스 쉐이더 작성이라고 하는 이 페이지가 뜹니다. 보시면 한글화가 어느 정도 되어져 있죠. 그래서 서피스 쉐이더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손쉽게 뭔가 쉐이더를 만들 때 좀 더 편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먼저 입문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피스 쉐이더를 작성이라는 이 페이지로 가게 될 텐데, 여기서 표면 쉐이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어폐가 있어요. 보시면 서피스 쉐이더라고 해놓고 그 서브 메뉴에는 표면 쉐이더라고 해놨으니까 밑에는 서피스, 밑에는 표면이라고 해서 두 개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유니티 허브를 통해서 유니티 프로젝트를 하나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새로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 별건 없습니다. 새로 생성해서 매우 간단하게 그냥 3D로 해서 뭐 여기 프로젝트명 아무거나 하나 적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 그냥 쉐이더 01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한번 생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뭐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기본 프로젝트로, 기본 프로젝트로 예, 어, 생성을 하나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우 간단한 유니티에서 만들 수 있는 매우 간단한 어떤 디폴트 씬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에셋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쉐이더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제 쉐이더라든가 이런 오브젝트들을 띄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스피어? 스피어 괜찮겠네요. 스피어 같은 걸 하나 만들도록 합시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스피어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 스피어에서 사용할 머티리얼, 머티리얼이죠. 신즈가 있으니 여기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폴더를 만들어서 쉐이더에 관련된 데이터들은 머티리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다가 만들도록 하죠. 여기서 에셋에 크리에이트 먼저 쉐이더 이전에 만들어야 될 게 있는데, 먼저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마이 머티리얼, 마이 머티리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탠다드 쉐이더라는 걸 하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머티리얼 자체가 여기에다 우리가 얘를 딱 입혀주게 되면은 이제는 이 머티리얼을 사용해서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마이 머티리얼이라는 게 입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뭐 여기다 일단 우리가 뭐 이건 유니티 기본 사용법이니까 제가 뭐 굳이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쁜 그림을 하나 다운로드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 BTS가 어떨까 싶습니다. 네, BTS. 근데 이거 저작권이 있어서 함부로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이게 뭐 상업적인 용도로 쓰는 건 아니니까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미지 아무거나 하나 이쁜 걸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여기 프로젝트에 제가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 유니티라는 폴더고요. 유니티에서 쉐이더 01이라는 폴더 에센 밑에 쉐이더즈에다가 텍스처 01이라는 이름으로 텍스처를 하나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타나죠. 텍스처를 누르시면 이 텍스처에 대한 다양한 속성들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처 타입을 디폴트로 하냐, 노멀 맵이냐, 뭐 이런저런 다양한 속성들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디폴트로 해서 여기에다가
여기 알베도 텍스처에다가 이거를 입혀주게 되면은 띵 하고 이렇게 보다시피 오브젝트에 텍스처가 입혀진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다드 머티리얼을 사용해서 지금 이 오브젝트를 띄운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쉐이더를 실수했습니다. 쉐이더를 바꿀 수가 있어요. 화면 좀 비좁은데 쉐이더를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레거시 저 때문에 제 얼굴이 나오느라고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레거시 쉐이더를 누르시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레거시 옛날에 만들어진 어떤 쉐이더들이거든요. 여기서 디폴트로 되어 있는 디퓨즈 같은 걸 쓴다라고 하면 디폴트로 되어 있는 디퓨즈 라이팅을 하는 텍스처를 사용하는 디퓨즈 라이팅을 하는 레거시 쉐이더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레거시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자, 유니티 사이트를 한번 가보세요. unity.com KR이라고 하는 사이트, 여기서 유니티에서 제공해주는 유니티 사이트인데 최하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유니티 다운로드가 있죠. 다운로드를 가시면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보시면은 유니티 다운로드에 클릭을 하시면요, 내장 쉐이더라는 게 있어요. 이 내장 쉐이더를 다운을 받으시면은 빌트인 쉐이더를 다운을 받았죠. 자, 이 빌트인 쉐이더를 이렇게 폴더에다가 넣고요, 압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니티에 내장되어 있는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유니티에 내장되어 있는 쉐이더들의 소스 코드들이 여기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니티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말, 요거 한번 열어볼까요? 연결 프로그램에 노트패드를 저는 연결시켜 놓기는 했는데 노트패드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한 걸로 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 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뭐 비주얼 스튜디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제 경우에는 좀 더 가벼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좀 더 가볍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보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레거시 쉐이더에 범프, 디퓨즈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아주 전형적인 쉐이더의 어떤 형태예요. 쉐이더 중에서도 서피스 쉐이더의 형태입니다. 내장 쉐이더니까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자, 앞에 나오는 이 부분들 있죠. 앞에 나오는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쉐이더 코드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유니티 엔진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쉐이더 코드 중에서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쉐이더 코드로서가 아니라 유니티 엔진에게 이 쉐이더는 이런 속성들을 갖고 있어. 예를 들어 가지고 아예 저 데이터를 복사를 레거시 쉐이더의 범프 디퓨즈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마이 쉐이더의 범프 디퓨즈라는 이름으로 해서 마이 쉐이더의 마이 범프 디퓨즈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해서 이 데이터를 얘를 좀 전에 우리가 프로젝트가 있었던 좀 전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저장을 했던 이 폴더로 옮겨 놓겠습니다. 유니티의 쉐이더 01에 어셋의 쉐이더스에다가 띡 옮겨 놓고 얘도 이제 다시 열어야 되겠죠? 우리가 카피를 했으니까 다시 열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유니티에 보면 이제 쉐이더가 올라온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컬러의 메인 컬러, 그죠? 컬러라는 변수를 선 프로퍼티즈가 있잖아요. 프로퍼티. 자, 이거는
유니티에서 마이 쉐이더에 마이 범프 디퓨저라는 이름을 우리가 지어줬죠. 이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쉐이더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있죠. 여기에 마이 쉐이더라는 게 추가가 됐죠. 자동적으로. 그리고 마이 범프 디퓨저가 추가됐죠. 바꿔쳤습니다. 예, 바꿔쳤어요. 자, 바로 여기서 추가된 내용이 바로 유니티 에디터에 반영이 되죠. 자, 프로퍼티즈도 마찬가지예요. 컬러라는 변수를 사용을 할 건데 얘는 메인 컬러란 이름을 갖고 있고 컬러란 속성을 갖고 있고 디폴트는 1111 예, 화이트죠. 그리고 메인 텍스처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얘는 화면에다 UI상에다가 베이스 RGB라는 텍스트를 써주고 2차원 텍스처다. 예, 이게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얀색 화이트 텍스처고 범프 맵이라는 놈은 노멀 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2차원 텍스처인데 범프라는 이름을 기본적으로 얘는 범프 속성을 갖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어디에 반영되느냐? 바로 여기에 반영되는 거예요. 메인 컬러 여기 있죠? 예, 여기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메인 컬러가 아니라 이거를 my 메인 컬러로 해서 파일에 저장을 하게 되면 자, 유니티 여기를 보세요. 여기 my 메인 컬러로 바뀌어서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 나오는 프로퍼티즈라는 속성은 쉐이더에서 반영된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네, 유니티 에디터에 반영이 되는 값들이에요. 예, 그래서 컬러라는 속성과 메인 텍스처 범프 맵이라는 것을 프로퍼티라고 해서 유니티 에디터한테 알려주고요. 에디터와 쉐이더 코드가 교신하기 위한 속성 값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브 쉐이더의 태그 렌더 타입은 오파크 이거는 뭐 렌더 타입을 선언을 하는 건데 반투명한 거냐 투명한 거냐 혹은 이제 불투명한 거냐 그런 거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지나가다 보면은 차근차근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G 프로그램하고 NDCG 요 사이에 실제 쉐이더 코드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프라그마라는 건 자 C나 C++에서 프라그마라고 선언을 해주게 되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면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라그마라는 건 컴파일러한테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프라그마 선언을 한다라는 건 컴파일러한테 즉 이 쉐이더 코드를 컴파일하는 컴파일러한테 유니티 컴파일러한테 속성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나는 서피스 쉐이더라는 걸 사용을 할 거야. 그리고 그 서피스 쉐이더의 함수명은 서프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램버트 쉐이딩을 사용을 할 거야. 램버트 쉐이딩은 뭐죠? 엔도텔. 예, 노말과 라이트를 내적해서 만들어내는 엔도텔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프라그마 설정을 해놓고요. 샘플러 2D라고 해서 이게 2차원 텍스처를 선언하는 거죠. 자, 메인 텍스처 아까 위에 있었던 요 놈입니다. 메인 텍스처 그리고 범프맵 요 두 놈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픽스드 포로 선언되어져 있는데 사실 픽스드를 쓴다든가 해서 속도상의 이점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좀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GPU들 같은 경우는 픽스드라든가 이런 걸 쓰는 거가 거의 무관한 게 컴파일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유니티에서 쉐이더를 배포하는 과정인데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PC에서는 예를 들어서 PC에서 게임을 개발하게 되면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fx 파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만들어진 fx 파일 같은 경우는 컴파일돼서 바이너리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모바일 같은 경우는 플랫폼 자체가 핸드폰이다 보니까 핸드폰에 있는 GPU들은 다 달라요. 그렇겠죠? 핸드폰의 GPU 같은 경우에는 뭐 아드레노 칩도 있고 파워VR 칩도 있고 혹은 암에서 나온 칩 이름이 뭐였더라? 예, 그런 칩들이 있습니다. 총 한 4가지 정도의 칩들이 있는데 엔비디아 테그라 칩도 있고요. 예, 그래서 한 총 4가지 정도의 칩이 있는데 이 칩들마다 우리가 컴파일했을 때 만들어서 사용되는 바이너리들이 달라요. 쉐이더 코드들이 다릅니다. 바이너리 코드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유니티에서 택한 방법 같은 경우는 모바일을 위해서는 GLSL을 얘네들이 지원을 하니까 GLSL 소스 코드를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폰에서 처음 실행될 때 이 GLSL 코드가 컴파일이 돼서 바이너리로 바뀌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폰에는 이 GLSL 컴파일러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쉐이더 컴파일러들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GLSL 컴파일러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는
여기 사용되는 이 명령어들이 조금씩 다르게 컴파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최신 컴파일러, 최신 칩을 가진 폰의 경우에는 픽스드4라는 게 사실상 거의 무의미하고 하프4로 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픽스드4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빨라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픽스드를 사용하면 좀 더 빠르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픽스드4가 하프4로 변형돼서 컴파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컴파일러 구현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프4도 있고 플로트4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건 뭘 쓰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픽스드4로 일단은 좀 더 빠른 구형 컴파일러의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픽스드4로 선언이 되어져 있네요. 인풋의 텍스처 맵 같은 경우 UV 텍스처 맵하고 범프 맵을 인풋 좌표로 받았고요. 자, 서프 같은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력 in 그리고 서피스 아웃풋 O 레거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이게 레거시가 아니다라면 스탠다드의 경우 자 이게 레거시예요. 여기 보시면 서피스 쉐이더 작성한다고 했을 때 레거시의 경우에는 알베도, 노말, 에미션, 스페큘러, 글로스, 알파라는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해주면 나머지 값들을 유니티에 내장되어 있는 코드에 의해서 쉐이더 코드를 제가 만들어줍니다. 서피스 쉐이더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적은 코드 양으로도 나머지 부분들을 유니티가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기 편한 거죠. 그리고 그 코드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무엇보다도 일일이 우리가 직접 구현해야 될 예를 들어 가지고 전역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피스 쉐이더를 사용하기 좀 더 편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서피스 쉐이더, 서피스 아웃풋 스탠다드가 있죠. 이게 바로 스탠다드, 스탠다드 쉐이더에서 지원하는 아웃풋 형태예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PBR,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 PBS, 피지컬리 베이스드 쉐이딩이라고 하는 그런 렌더링 방식인데 PBR하고 PBS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엔도텔까지는 비슷한데 엔도텔도 사실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요. 스페큘러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에 우리는 스페큘러를 사용할 때 R.V 반사 벡터랑 시선 벡터 R.V를 가져가지고 파워 제곱해서 이 R.V 반사광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그런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걸로 어떤 물체의 반사광의 질감을 표현을 했는데 PBR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아니라 메탈릭 그리고 스무드니스 이런 질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표면의 어떤 특성 값이죠. 메탈릭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이게 메탈에 가까운 질감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얼마만큼 주변 것들을 반사하고 주변에 있는 환경을 얼마나 여기다 반사시킬 것이냐. 스무디니스 같은 경우는 표면이 얼마나 매끈매끈하냐. 그래서 0이면 러프, 완전 거친 표면이 되는 거고요. 1이면 스무스, 굉장히 부드러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빛이 들어와서 반사가 될 때 거의 정반사가 일어나. 난반사가 일어나자. 난반사라는 것은 빛이 굉장히 퍼지는 거잖아요. 그런 난반사보다는 정반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PBR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가 바뀌어져 있고요. 레거시 예전에 사용했던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가 좀 더 간략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코드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래서 메인 텍스처로부터 UV 잡혀 있는 텍스처를 읽어서 거기다가 컬러를 곱하고요. 그죠? 그리고 알베도에다가 이렇게 읽어진 컬러 값에 RGB 값을 넣어주고 알파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알베도, 노말, 에미션, 스페큘러, 골로스, 알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필요한 값들만 적절히 넣어주면 돼요. 우리가 굳이 필요 없는 값들을 안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채워줍니다. 놀랍죠? 다 채울 필요가 없다니.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언팩 노말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펌프맵으로부터 텍스처를 읽어서 언팩 노말 함수를 사용해서 언팩 노말 함수라는 거는 아마도 우리가 노멀 맵핑을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잖아요. 보였어요.
들어온 픽셀 값이 0부터 1 사이니까 얘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벡터로 바꿔주는 작업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곱하기 2 마이너스 1을 했죠. 예. 그거에 관련된 코드가 이 unpack normal이라는 함수에 들어가 있고요. 이 unpack normal이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 아까 다운받으셨던 빌트인 쉐이더 있죠. 빌트인 쉐이더의 CG include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유니티가 지원하는 각종 함수들의 집합입니다. 예. 유니티가 지원하는 각종 함수들이에요. 예,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 잘 찾아보시면은 너무 무책임한가? 이 안에 굉장히 많죠? 예, CG include라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유니티 라이팅 뭐 한번 열어볼까요? 예, 유니티 라이팅 같은 경우 열어보면 여기에 보면 방금 우리가 봤던 서피스 아웃풋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램버트 라이팅, 예, 램버트 라이팅에 관련된 아주 간단한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죠. 예, 노말과 라이트를 내적을 해서 디퓨즈 구하고 알베도에다가 라이트 컬러 디퓨즈 곱해가지고 출력하는 기본적인 함수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함수들이 여기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블린퐁이라든가 뭐 이런 각종 함수들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만약에 뭐 귀찮다라면 이 함수를 그냥 호출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 있는 함수들을. 언팩 노말이 어디 있는지는 직접 한번 여기 있는 것들을 뒤져보시면은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예, 이 안에 어딘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뭐 유니티 CG에 있을 수도 있고요. 제레스 서포트라든가 뭐 오토 뭐 어딘가에는 있겠죠. 예, 한번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알베도하고 알파하고 노말에다가 우리가 값을 넣어서 그냥 넘기고만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폴백이라는 것이 있는데 폴백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폴백이 사용되는 경우 같은 경우 유니티에 있는 내장 쉐이더를 많이 폴백으로 써요. 왜냐면은 보다시피 우리는 이 쉐이더를 컴파일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죠? 네. 컴파일을 해서 컴파일이 아니라 유니티 우리 뭐 내가 빌드해서 테스트한 것까지는 잘 됐어요. 근데 말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폰들은 참 다양해요. 그죠?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폰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폰에 GLSL 코드로 포팅이 돼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내가 테스트했던 폰들에서는 GLSL 내가 만든 코드가 잘 컴파일돼서 잘 실행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폰은 굉장히 구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된 GPU가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GPU가 구형이어서 당연히 내 코드가 컴파일이 안 된 거예요. 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니티에서 쉐이더가 컴파일 안 됐을 때 나타난 현상 아시죠? 핑크로 나오죠. 예, 핑크 쉐이더가 출몰을 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유니티에 있는 내장 쉐이더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테스트들을 다 거친 놈들이기 때문에 쉐이더 코드를 빌드하다 컴파일하다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를 해서 이런 식으로 폴백에다가 대내장 쉐이더들을 가장 근접한 내 쉐이더랑 가장 근접해서 화면상에 어쨌든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쉐이더 코드를 여기서 나오는 쉐이더 얘죠? 이 표면 쉐이더 얘를 가지고서 한번 실제 실행을 해봅시다. 자, 이거를 컨트롤 C 복사를 해서요. 복사를 해서 아주 심플하게 여기에다가 붙여넣었습니다. 와, 간단하죠? 컨트롤 S 저장을 했습니다. 이그젬플의 디퓨즈의 심플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죠. 얘는 텍스처 입력도 없어요. 이그젬플의 디퓨즈의 심플이죠. 그래서 쉐이더 코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그젬플의 디퓨즈의 심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을 했던 텍스처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라이트에 대해서 반응은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메인 디렉셔널 라이트가 있는데 디렉셔널 라이트가 있는 방향으로 라이트가 반응은 합니다. 우리가 해준 거라고는 없어요. 알베도에다 1밖에 안 넣어줬잖아요.
알베도에다 1밖에 안 넣어줬는데 반응을 합니다. 알베도가 기본적인 텍스처의 칼라 그걸로 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라이팅 같은 경우는 램버트 라이팅이라고 하는 거를 유니티가 내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얘를 가지고서 show generated code라는 걸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유니티가 자기가 만들어낸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코딩한 거는 이거예요. 딱 요거죠. 전체 줄수가 15줄짜리죠. 15줄짜리인데 유니티는 이만큼의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만큼의 코드를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탄젠트, 노말이니 뭐니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요. 저거 노멀 핑 하기 위한 거죠. 버텍스 라이트, 유니티 4 라이트, 그러니까 4개의 라이트겠죠. 이런 코드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든 아주 짤막한 코드조차도 서피스 쉐이더를 통과를 하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거대한 코드 덩어리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자, 아주 간단한 유니티의 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자, 이제 텍스처를 지원하는 코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꾸 거슬리네요. 닫아버리겠습니다. 자, example의 diffuse의 텍스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자, 메인 텍스처란 텍스처 변수가 하나 선언이 됐고요. 샘플러트 지어서 텍스처를 UV 텍스처 좌표로 해서 RGB를 알베다 넣어주는 아주 간단한, 그야말로 매우 간단한 쉐이더입니다. 자, 얘를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쉐이더로 다시 돌아오면, 자, 이제 다시 얘는 텍스처를 지원하는 형태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죠. 당연히 라이트는 똑같이 먹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서피스 쉐이더 라이트를 지원을 하니까. 이제부터는 텍스처가 지원이 되는 어떤 쉐이더를 우리가 만든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 알베도에다가 우리가 읽은 텍스처의 컬러를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자, 이런 식의 결과를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노멀 매핑도 어렵지 않게 구현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이미 처음에 보기는 했었죠. 노멀 매핑을 한번 여기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매핑을 넣어서 저장을 하고 일단 실행을 시켜볼게요. 노멀 맵이 지금 현재 얘한테는 노멀 맵이 없죠. 우리가 노멀 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노멀 맵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노멀 맵 이미지. 뭐가 좋을까요? 아무거나 갖다 써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좀 티가 확 나는 게 좋겠네요. 이런 거 갖다 쓸까요? 티가 좀 확 날 수 있게 벽돌 모양이 좋을 것 같아. 이건 뭔가 요거 써봅시다.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쉐이더 저장했듯이 거기다가 normal.png네요. normal.png로 저장을 해서, 자, 쉐이더에 오게 되면, 자, 이게 노멀이라고 해서 그냥 갖다 쓰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이시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텍스처 타입이 디폴트로 되어 있어요. 얘를 그냥 적용을 하면 얘는 노멀 맵으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노멀 맵이라고 우리가 명시를 해줘야 얘를 노멀 맵으로 얘가 취급을 해줘요. 어플라이를 눌러줘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노멀 맵을 먹여주면,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멀 맵이 적용된 오브젝트에 노멀 맵이 적용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디렉셔널 라이트를 이렇게 움직여주면, 너무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니까 디렉셔널 라이트를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노멀맵이 잘 먹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보다시피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메인 텍스처를 넣어주고요. 노멀 맵에 근데 일반적으로 노멀 맵하고 메인 텍스처의 맵이 거의 다른 경우가 뭐 많지는 않아서 뭐 있을 수는 있긴 있습니다. 뭐 절대 항상 같다 그런 경우는 아니고 노멀 맵의 경우에는 뭐 다른 속성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다만 차이가 나는 건 언팩 노멀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얘를 벡터라이징 픽셀 값을 벡터로 바꿔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명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자, 유니티 쉐이더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한번 알아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요 립라이팅까지만 한번 알아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한번 해보죠. 자, 립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네. 자, 립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립라이팅이 어떻게 생긴 놈인지 여러분들 또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이런 거죠. 물체 실루엣을 렌더링하는 거죠. 물체 실루엣 바로 대표적인 거 이런 거죠. 이 오브젝트가 검은 뒷배경에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되었다면 굉장히 배경에 묻혀버릴 텐데 여기 보다시피 립라이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오브젝트가 굉장히 돋보이고 훨씬 더 살아있게 보이는 거죠. 이게 전체 립라이트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 립라이트를 어떻게 구했더라 라고 제가 묻는다라면 기억이 나십니까? 일단 립라이트를 구하기 전에 경계선을 먼저 생각합시다. 경계선은 어떻게 생긴 거죠? 경계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경계. 앞에 학생들이 있으면 물어보고 직접 경계는 뭐야? 라고 물어봤을 텐데 학생들이 없으니까 저 혼자 할게요. 경계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죠? 시선. 그죠? 라이트가 아니에요. 시선입니다. 시선이 있고 시선 벡터 그리고 내 앞에 정면을 나타내는 법선 벡터가 있겠죠. 자, 여러분의 시선 벡터랑 법선 벡터가 0도면 정면을 나타내죠. 근데 나의 법선 벡터가 이렇게 가게 되면 어때요? 바로 경계면이 되죠. 즉 여러분의 시선 벡터와 나의 법선 벡터, 즉 오브젝트의 법선 벡터랑 시선 벡터가 90도에 가까울수록, 그죠? 이게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두 개 벡터가 일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경계면이 아니라 바로 뒷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노멀 벡터랑 여러분의 시선 벡터가 90도에 가까울수록 바로 그 지점이 경계면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경계면의 값을 최대한 크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론상으로는 간단하죠. 시선 벡터, 비유 벡터죠. 그리고 노멀 벡터 두 개를 내적하면 90도에 가깝다는 건 0에 가깝다는 얘기가 되겠죠. 코사인 세타가 90도면 0이니까 그러면 1 마이너스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경계면으로 갈수록 점점 밝아지겠죠. 정면은 어두워질 테고. 자, 이게 립라이트였어요. 자, 그러니까 자, 어떻게 구하나 한번 봅시다. 메인 텍스처, 범프맨, 림 컬러, 림 파워. 값들이 일단 디폴트 값이 있긴 있네요. 림 컬러단가. 우리한테 궁금한 거는 자, 인풋에 뷰 디렉션이라는 새로운 벡터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이 뷰 디렉션이라는 벡터가 추가됐고요. 자, 어떻게 하나 봅시다. 텍스처 읽었고요. 노멀 벡터까지 했어요. 자, 이제 뭘 하느냐? 뷰 디렉션 뭐 단위 벡터가 아닐지도 보니 노멀라이즈를 했네요. 뷰 디렉션이랑 노멀 벡터랑 두 개를 내적하죠. 도트 내적을 합니다. 근데 내적을 하면 음수값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세츄레이트 시켜서 세츄레이트라는 함수는 뭐냐면 0부터 1 사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0부터 1 사이라는 게 뭐냐면 0 이하의 값, 음수값들은 전부 다 0으로 수렴시키고 1 이상의 값 전부 다 1로 수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더 큰 값은 전부 다 1, 더 작은 값은 전부 다 0. 그래서 자, 0부터 1 사이로 바꿔놓고 이제 립라이트는 아까 말했듯이 1 마이너스를 하죠. 그래야 경계면이 밝아질 테니까. 근데 이 경계면을 그냥 단순히 내적을 하게 되면 너무 값이 커지니까 스페큘러랑 똑같은 거예요. 스페큘러 같은 경우 우리가 파워를 사용을 해서
커지는 값을 줄여줘. 예, 파워를 사용해서. 그래서 림 파워라는 건 뭐냐면 값을 너무 커지는 걸 줄여가지고 적당한 굵기의 경계선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값을 에미션에다가 넣고 있어요. 에미션. 알베도에다가 넣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에미션에도 넣고 있어요. 에미션 같은 경우에는 에미시블 라이트를 말하는 건데, 에미시블 라이트는 모든 라이팅 처리가 끝나고 그 위에 추가적인 라이트를 덧댈 때 그때 사용되는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에미션에다가 림라이트를 넣음으로써 기존 라이트 연산 다 끝나고 추가적으로 림라이트를 더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장을 해놓고 쉐이더 코드로 돌아가 보면, 자,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예. 림 컬러가 너무 어두워서 별로 보이는 게 없으니 림 컬러를 최대한 밝게 하겠습니다. 눈에 띄게 빨간색으로 해서, 예, 그냥 밝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빨간색으로 해서 림 컬러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림 파워를 좀 적게 해서 많이 먹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다시피 노멀 벡터의 경계면을 따라서, 지금 이게 노말이 없으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일 텐데 노말이 있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그래서 이 값을 적당히 이렇게 조절을 해서 외곽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노말에 따라서, 노말 벡터에 따라서 이렇게 외곽선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시피 림 컬러랑 림 파워랑 이 값들을 최종적으로 더해줍니다. 이 값들은 여기에 있는 다른 오브젝트의 어떤 값들과 섞이지 않고 에미시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값이 더해지는 형태로 지금 연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셨고요.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서피스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되게 많고요. 저 뒤에 가서 최종적으로는 URP에서 사용되는, 아마 우리는 최종 목표는 여기까지 가는 게 목표거든요. 버텍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우리가 직접 코딩하는 거. 사실 URP도 기본적으로는 뭐 많은 것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버텍 쉐이더, 픽셀 쉐이더를 우리가 직접 코딩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다시피 우리가 많이 그냥말로 날로 먹었던 그런 연산들을 여기서는 우리가 직접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 보다시피 대표적인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버트, 이 함수가 뭐냐면 버텍스 쉐이더 함수예요. 자, 우리가 만든 어느 코드에도 버텍스 쉐이더 함수가 없어요. 여러분 쉐이더 배웠을 때 PC에서 사용하는 HLSL 쉐이더를 어땠어요? 버텍스 쉐이더에서 반드시 월드뷰 프로젝션 행렬 곱해가지고 프로젝션 공간으로 넘겼죠. 그 과정이 없죠. 텍스처 UV 좌표 처리해서 픽셀 쉐이더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버텍스 쉐이더, 픽셀 쉐이더 구분이 없어요. 근데 직접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은 그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게 유니티 매트릭스 MVP에다가 버텍스를 곱하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구형 방식입니다. 지금은 최신 방식은 이렇게 연산 안 해요. 이거 어차피 이거 넣으면 유니티가 쉐이더 코드 바꿔버려요. 유니티가 굉장히 레거시한 방법으로 코딩을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의 코드를 유니티가 바꿔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텍스 쉐이더와 픽셀 쉐이더를 우리가 직접 일일이 코딩해주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방식을 서피스 쉐이더만 써도 충분한데 왜 굳이 이 방식을 쓰느냐라고 묻는다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서피스 쉐이더가 너무 많은 걸 해줘서, 너무 많은 걸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교한 컨트롤을 내가 일일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정교한 컨트롤을 필요로 할 때 같은 경우는 서피스 쉐이더가 되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차라리 만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많이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내가 차라리 다 만드는 게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컨트롤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해지는 순간들이 와요. 편한 건 서피스 쉐이더가 편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일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그 부분이 훨씬 더 정교한 컨트롤이 필요할 때 그건 직접 만드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프린세스 메이커 모바일 버전을 만들 때 그런 현상이 실제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라이팅 같은 경우들이 자꾸 서피스 쉐이더에서, 물론 꺼버릴 수는 있는데 서피스 쉐이더에서 자꾸 발생을 하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모든 부분을 직접 코딩하는 것이 낫겠구나 해서 아예 전부 다 이제 버텍 쉐이더, 픽셀 쉐이더, 저기 이번에 CG 쉐이더를 통해 가지고 싹 다 전부 컨트롤 코딩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트 쪽에서 원하는 정확한 룩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나 순간이 오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여기까지 가는 게 목표니까요. 일단 오늘은 걸음마를 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좀 몇 번 끊어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쭉 해버렸네요. 좀 보시기 좀 지루할 수도 있겠네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